자, 교재는 119쪽, 120쪽이고요. 오늘은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공부를 할 겁니다. 오늘도 가볍게 좀 끝낼 수 있는 파트여서 빨리 끝내고 오늘은 이제 우리 연습 문제 풀이 인수분해를 아직 안 해서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근과 계수의 관계가 뭐냐? 뭐 중학교 때부터 이미 뭐 쓰는 친구들도 있지만 지금 중학교 때는 쓰면 안 되게끔 되고요. 교육과정 설명으로는 우리가 이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라는 방정식이 있을 때 요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알파와 베타의 합이나 곱 같은 거를 조금 쉽게 알 수 있겠다. 이제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 요 밑에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밑에 박스를 보면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그게 유도가 됐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의 공식에 나온 두근을 진짜로 더하고 빼고 그리고 곱하는 식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유도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복잡한 방식은 아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긴 하죠. 인수분해가 되긴 하는데 안 되는 걸로 합시다. 인수분해 안 되는 식을 딱 주고 나서 요거를 이제 근의 공식을 써서 두 개를 더하거나 빼고 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거 교재 개념으로는 두 번째 건데 선생님은 이제 중학교 내신하면서 근으로 인수분해, 근수분해라고 얘기했었어요. 근이 알파랑 베타인 걸 알면 우리가 요렇게 식을 써줄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요렇게 쓸 줄을 알면 얘를 이제 전개를 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고 자 요거 두 개가 지금 똑같은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냥 계수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랑 5랑 같고 알파 베타가 3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의 공식까지 갈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되냐면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x제곱의 계수가 1일 때만 쓸 수 있어. 우리 조리필법이랑 마찬가지로 또 남원형이랑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특정한 상황에서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x제곱의 계수를 1인 상황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여기에 있는 x의 계수 이게 뭐냐면은 마이너스 합이야. 마이너스 합. 합의 부호랑 반대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녀석은 그대로 곱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이제 근과계수의 관계야.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2차 방정식은 x제곱의 계수가 1이에요. 중학교 때는 거의 90%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80% 이상이 x제곱 계수가 1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인 상황을 먼저 잘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예시를 좀 더 들어보자면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을 때도 마찬가지야. 두근의 합은 그냥 여기가 마이너스 7이니까 7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두근의 곱은 3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가 x제곱 더하기 11x 빼기 7 이렇게 돼 있다면 얘도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두근의 합은 여기가 합이 아니죠. 마이너스 묶어서 합인 거죠. 그래서 합이 마이너스 11 그리고 곱은 그대로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교재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볼 건데 자, 교재에서는 이제 증명이라고 하면서 여기 위에 이제 공식이랑 같이 봐야 되겠죠? 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어떨 때? 방정식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일 때 마이너스 a분의 b고 그리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고 두근의 차는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어쨌든 외워줘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면 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판별식이랑 2a분의 마이너스 b 빼기 루트 판별식이니까 이 두 개를 진짜로 더하고 두 개를 진짜로 곱하고 두 개를 진짜로 빼서 밑에 있는 공식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선생님은 어쨌든 너네가 봤을 때 제곱계수가 1일 때는 이게 너무 생각하기가 편한 방식이잖아. 그치? 요 기본 틀에 맞춰서 가장 쉬운 형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는 거로 한번 바꿔봅시다. 자 지금 교재 개념상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3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다면
여기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일단 구해볼게요. 합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기 x제곱계수가 1이 아니니까 a분의 b에 마이너스를 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이 상황에서 뭘 판단해야 되면은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5고 c가 2인데 두근의 합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b이기 때문에 여기다 3이랑 마이너스 5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서 3분의 5가 될 것이고, 그리고 두근의 곱 같은 경우엔 공식이 a분의 c이기 때문에 여기다 3이랑 2를 집어넣어주면 3분의 2가 되겠구나. 이제 이게 근각계수의 공식을 쓰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때 이거 근계관 공식 쓰는 친구들은 자기가 뭘 쓰는지 잘 모르는 상태로 그냥 공식이라니까 썼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뭐라고 설명을 했었냐면 그때도, 자, 우리가 x제곱계수가 1이기만 하면 너무너무 쉽게 찾을 수 있어. 그리고 방정식은 우리가 여기에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상관이 없어. 1이 아니어서 계산을 못한다. 그러면 1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전체를 3으로 나눠주게 되면 새로운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5x 더하기 3분의 2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3분의 5는 합이 아니고 마이너스가 붙은 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두근의 합은 그냥 3분의 5가 되는 것이고 두근의 곱은 3분의 2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물론 공식 자체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겠으나 x제곱의 개수가 1인 상황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셔서 1이 아닌 상황도 이렇게 하는 거로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근각계수의 관계를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려봅시다. 자, 여기 또 예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뭐 풀이 과정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여기 보면은 2차 방정식 2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5라고 되어 있고요. 알파 베타에 대해서 두근의 합과 곱과 뭐 차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됐어. 자, 근데 일단 요거 해보면 요거 마찬가지로 최고차는 2잖아. 그러니까 2로 나눠주는 거야, 여기가.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더하기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5는 0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저기서 2분의 3이 x의 개수니까 합은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곱은 상수한 그대로 써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5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합이랑 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쓰고요. 차를 구하는 문제는 많이 안 나옵니다. 대부분 합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합과 곱만이라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고, 자, 그럼 차는 뭐냐? 두분의 차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여기 교재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은 근의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루트 판별식이고, 또 다른 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 빼기 루트 판별식이야. 자, 그럼 얘들아, 이게 그냥 딱 보기에는 얘가 플러스라서 더 커 보이긴 해. 얘가 더 커 보이긴 하는데 만약에 a가 음수라면 오히려 플러스인 게 더 작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큰지 얘가 큰지 몰라요. 두분의 차라고 하는 거는 두 개를 빼라는 게 아니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게 차란 말이야. 1과 3이 얼마 차이나? 2 차이나. 근데 3과 1도 얼마 차이나? 2 차이나. 차라는 거는 두 개를 빼는 게 아니라 그 큰 거 빼기 작은 걸 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게 큰지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하냐면 1이랑 3이랑 뭐가 큰지 모르겠어요 하면 어떻게 하냐면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면 그게 차가 돼요. 뺀 다음에 절대값. 그래서 두분의 차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이제 교재에도 어떻게 써 있었냐면 여기 3번 옆에 어떻게 써 있었냐면은 두 개를 뺀 다음에 절대값 이렇게 써 있죠.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 이게 두분의 차를 구하라는 거야. 원래 의미는 큰 것 빼기 작은 건데 누가 큰지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여기서도 우리는 두분의 차를 구하기 위해서 두 개를 뺄 건데 누가 큰지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절대값을 씌워줘야 그래야 두분의 차가 나오는 건데, 자, 요거를 하게 되면 일단 2a로 통분이 돼 있어서 2a 분의 마이너스 b는 서로 지워질 거고 플러스 루트 뒤에서 빼기 루트 뒤니까 2 루트 d 이렇게 될 거고 이제 전체 판별 절대값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서 또 2가 한번 약분이 되면서 a분의 루트 판별식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얘들아, 루트라는 게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루트는 허수가 될 수도 있고 실수가 될 수도 있죠.
오늘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허수가 될 수도 있고 실수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실수라고 하는 거는 또 양수가 있고 0이 있고 음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루트는 되게 특이한 게 허수 될 수 있거든. 그죠? 루트 마산 허수 될 수 있거든. 그리고 루트 2 양의 실수도 될 수 있거든. 루트 0 0이 될 수도 있거든. 근데 얘는 될 수가 없어. 음수가 될 수가 없어. 되게 특이하죠. 허수는 되는데 음수가 될 수가 없어. 생각해봐. 너네 루트 얼마 해가지고 음수 나오는 거 있지? 없지. 루트 2의 제곱은 2고 루트 마이너스 2를 제곱해도 얘는 루트 4기 때문에 결국 다시 2가 되잖아. 그쵸? 저 루트라는 건 절대로 음수일 수 없는 기호야. 이거 굉장히 특이한 성질이죠. 그래서 이 절대값을 씌웠을 때 얘는 어차피 절대값이 그대로 벗겨져. 근데 밑에 있는 a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이게 두 분의 차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a분의 1차항 계수가 합이랑 관련이 있고 a분의 상수항이 곱이랑 관련이 있고 a분의 판별식이 차랑 관련이 있다. 거기에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잘 따져주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냥 나왔던 공식들도 그냥 외우기보다는 a분의 마이너스 b랑 a분의 c랑 a분의 루트 판별식이구나. 그러니까 1차항 계수, 상수항, 루트 판별식 얘네들이 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의미 있게 사용되는구나 하면은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억이 잘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정리하자면 두 분의 차는 이렇게 나옵니다.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려면 우리가 저기서 a, b, c를 또 판단을 해야 되겠죠. 얘네들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반면에 차는 어쨌든 공식을 써주는 게 좋아. 그러면 a가 2였고 b가 3이었고 c가 마이너스 5였기 때문에 두 분의 차를 구하는 과정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일단 절대값 a 분의 루트 안에서 판별식을 계산해야 돼. 그냥 판별식 아니고 루트 판별식이야. 그래서 b제곱 한 다음에 너랑 너랑 곱한 마이너스 10이랑 마이너스 4를 곱하니까 더하기 4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2분의 루트 49는 2분의 7 이제 이런 식으로 두 분의 차도 계산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두 분의 차를 구하는 방법이 꼭 이렇게만 있지는 않고요.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도 알고 알파 베타도 얼마인지 안다면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만들 수 있죠. 어떻게 만들죠? 알파 더하기 베타를 제곱을 한 다음에 알파 베타를 4개를 뺄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해주면 될까? 이렇게 루트를 해주면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정리되냐면 그게 절대값으로 풀리면서 그거는 자 여기다 저 숫자를 넣는다고 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합이었으니까 여기에 4분의 9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곱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4 곱해주면 더하기 10이 되고요. 그래서 4분의 49의 루트니까 너는 2분의 7이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로 그 곱셈 공식 변형을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차를 구하는 이 공식은 하나를 그냥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이랑 수업했던 친구들 기준으로는 원래 합이랑 곱은 구할 줄 알았었으니까 여기서 차 구하는 방법만 하나 더 외워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근계관을 이번에 처음 접한 친구들도 일단 합이랑 곱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방법을 설명해줬으니까 이제 차 공식만 하나를 잘 외워주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수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요거는 방금 선생님이 근각계수의 관계 설명하면서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뭐라고 됐냐면 x제곱의 개수가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인데 두 분이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그거를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놓은 다음에 예를 들어 근이 2랑 3이야. 그럼 여기다 2 대입해서 0, 3 대입해서 0 하면은 a랑 b 가지고 연립방정식 푸는 거죠. 근데 요거는 선생님이 최근에도 몇 번 얘기를 했을 거야. 요거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근이 2랑 3이면 x 빼기 2, x 빼기 3으로 써서 이거 전개해서 개수를 찾자라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라고 하고 이게 지금 미지수가 아니야. 실제로는 숫자가 주어져 있는 거니까 그 숫자를 집어넣어서 방정식을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x제곱 계수 1인 것만 나왔는데 여기서 조건을 바꿔서 x제곱 계수가 1이 아니라 a라고 나왔어. 혹은 x제곱 계수가 뭔지 설명이 안 나왔어. 그러면 x제곱 계수를 1이라고 놓고 풀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앞에다가 뭐만 붙여주면 된다? a만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자 a가 붙더라도 a 곱하기 x마 알파 x마 베타라는 이 방정식은 근이 똑같이 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연습을 조금 해보자면 자 여기에 두근이 2 플러스 루트 5랑 2 마이너스 루트 5인 이 방정식을 세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x 빼기 2 빼기 루트 5 그리고 x 빼기 2 더하기 루트 5 이렇게 두근을 빼서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다는 거고 요거를 전개를 할 건데 전개를 할 때도 자 이거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돼. 그러니까 요렇게 하나로 보고 요렇게 하나로 봐야 돼. 그럼 우리 이거 전개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x 제곱이고 x의 개수는 얘랑 얘를 더하는 거죠. 더하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 x 써주시면 되겠고 상수함은 얘랑 얘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빼는 거지. 4 빼기 5 되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그냥 평범한 숫자로도 한번 해볼게. 두근이 2랑 3인 거 방금 했었죠. 그리고 x 제곱의 개수가 이번엔 2라고 해봅시다. 자 만약에 이제 두근이 2랑 3이다라고 했으면 x마 2, x마 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는데 만약에 x제곱 개수가 2라고 나와 있으면 여기다가 2를 붙여야 되죠. 근데 이 예언이 잘 봐야 돼. 여기서 2를 붙일 때는 여기에다가만 2를 붙이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붙여야 되냐면 이렇게 괄호를 치고 전체적으로 붙여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개했을 때 2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12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두근이 2분의 1과 3이야. 그리고 x제곱 개수가 2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x 빼기 2분의 1 x 빼기 3 해준 다음에 여기 앞에다가 최고차 계수 2를 붙여줘야 되겠죠. 근데 요거를 전개할 때 분수 있으면 힘드니까 요 2를 안쪽으로 이렇게 분배를 해줘가지고 2x-1 x-3으로 바꿔도 되겠죠. 요거를 전개해주면 2x 제곱 그리고 상수항은 3이 될 거고 빼기 1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7x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고 2차 방정식을 세우라고 했으면 마지막에 는영을 붙여서 답을 써주셔야 2차 방정식입니다. 이거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돼요. 하나만 더 응용해보자면은 자 이번에 두근이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6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은 두근이 2분의 1 마 3분의 1이니까 x 빼기 2분의 1 x 더하기 3분의 1 해주시고 여기 앞에다가 원래는 6을 이렇게 붙여줘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 6을 붙였을 때 이것도 그냥 계산하면은 분수 계산 힘드니까 여기에 있는 6을 뭐로 바꿔서 생각하냐면 2 곱하기 3으로 바꿔서 3은 3분의 1 없애러 가고 2는 2분의 1 없애러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면은 2x-1, 3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요거 전개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6x 제곱에 마이너스 1로 끝날 것이고 마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으로 인수분해한다, 근수분해를 이용한 식 세우는 것들 요건 사실 근데 중학교 개념에도 나오는 개념이에요.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 썼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웠기 때문에 요렇게 근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는 요런 상황들 있잖아요. 이거를 푸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어요. 자 뭐냐면 우리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두근이 알파 베타면 x마 알파 x마 베타를 전개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가 된다라는 요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자면 저기서 저 두 숫자의 합과 곱을 구해주는 거예요. 자 합은 얼마가 나오냐면 4가 나오고요. 곱은 4 빼기 5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요걸 이용해서 방정식을 완성하라고 하면
합이 4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4x라고 하면 되겠고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써준 다음에 윤영 딱 붙여주면 끝나는 거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x제곱 계수가 1이 아니라 2라고 나왔으면 요 앞에다가 2를 붙일 건데 이렇게 안 붙이고 이렇게 붙여주면 끝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편례근이라고 불러요. 그 편례근이 나왔을 때는 이 x제곱 계수가 1인 방정식을 우리가 굉장히 쉽게 쓰는 걸 이용해서 역으로 식을 또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그래서 이 부분인데 편례근 4번 주제.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2x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요.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은 0의 한근이 3 더하기 루트 2고 2일 때 뭐 이게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m과 n을 물어볼 수도 있고 다른 근을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다른 근 이렇게 다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은 m과 n이 뭐 실수다 아니지 실수가 아니지 유리수다 이런 조건이 조금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 한 근은 저 3 플러스 루트인 유리수가 아니죠. 제 유리수가 아니죠. 제 유리수가 아닌데 여기서 두 근의 합은 유리수로 나와야 되고 두 근의 곱도 유리수로 나와야 돼요. 그치? 그러면 합도 곱도 유리수인 것 중에 제일 생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3-루트입니다. 편례를 가져오면 두 개를 더했을 때 자연스럽게 루트가 사라지면서 합이 유리수가 돼요. 정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곱을 했을 때는 합차 공식이 되기 때문에 루트가 사라져요. 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리수 조건이 있는데 무리근이 나왔어. 그러면 합과 곱이 모두 유리수이기 위해서 자동으로 다른 근이 뭐가 되는 거야? 편례근이 되는 거예요. 다른 근이 편례근이 된다. 편례근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3 플러스 루트 2랑 3 마이너스 루트 2를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해주면 되냐면 이 두 근의 합과 곱을 봐줄 건데 이 합과 곱을 봐줄 때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면 이걸 항상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 합을 개수로도 보고 근으로도 봐야 돼. 자, 여기서 합을 개수로 보는 건 어떻게 보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합은 마이너스 m이고 곱이 n이다를 이렇게 개수로 볼 줄 알아야 되겠고 근데 그거를 저기 있는 실제 두 근으로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저 두 근을 더하게 되면 6이 되는 거고 합은 곱은 9 빼기 2니까 7이 되는 거죠. 그럼 너네끼리 같고 너네끼리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m은 마이너스 6이고 n은 7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근이 이제 유리수 편례근을 그러니까 유리수 개수일 때 무리수 편례근을 갖는 경우. 자, 얘 자체는 무리근입니다. 무리근이 편례를 가질 조건은 A, B, C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저 조건이 있을 때 방금처럼 해주시면 되겠고 자, 허수 편례근인 사람도 있어요. 허수 편례근.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은 0인데 한 근이 1 플러스 i일 때 자, 여기서 똑같이 m과 n과 다른 근을 구해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 문장에 버릴 게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게 그냥 얘가 근이니까 자동으로 1 빼기 i가 근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10문제를 풀면 9문제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 너한테 그 뭔가 헷갈리게 주는 상황들 이게 안 되는 상황들을 줬을 때 대처가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 상황에서는 1 플러스 i가 허근이기 때문에 m과 n의 개수 조건이 뭐가 필요하냐면 실수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자, m과 n이 실수라는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자, 봐봐. 얘는 허수인데 두 군의 합인 마이너스 m은 실수가 돼야 돼. 그지? 그치? 그리고 두 군의 곱인 n도 실수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에다가 더해도 실수, 곱해도 실수인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혈렉은 1-i입니다. 만약에 이 실수 조건이 없고 mn 자체가 허수라고 한다면, 얘가 복소수라고 한다면 굳이 혈렉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실수 조건 때문에 다른 근 1-i를 갖는다는 거고, 여기 m과 n을 찾을 때도 아까랑 똑같아. 이 두 근의 합과 곱에 대해서 어떻게 봐? 개수로 한번 보고 실제 근으로 한번 보고 이 두 가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개수로 보게 되면은 똑같이 -m에 플러스 n이 되고요. 자, 두 근이 1 플러스 i랑 1-i니까 두 개를 더하면 2가 되고요. 두 개를 곱하면 실수부제곱 1 더하기 허수부제곱 1 해가지고 얘도 2가 돼요. 그래서 m의 값이 -2, n의 값은 2다.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요 녀석이 허근인데 허근이 혈례근을 가질 조건인 거고, 그 조건은 뭐냐면 실수일 때 된다. 자, 허근은 실수일 때, 무리근은 유리수일 때 혈례근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x제곱 더하기 3x 빼기 2 인수분해 될 것 같이 생겼지만 플러스 2여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너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자리고 너는 그냥 알파 베타의 자리야. 왜? 우리가 얘를 근으로 인수분해했을 때 x마 알파 x마 베타가 되니까 이 원리 때문에 마이너스 4 플러스 곱, 그러니까 합은 부호가 바뀌고 곱은 그대로다, 이렇게 생각하자고 했어요. 요거는 굳이 필기 안 해도 됩니다.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요거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게 머릿속에 있는 상태로 합은 부호를 바꿔 생각해야지, 곱은 그대로 생각해야지, 이렇게 일단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만드나요? 자, 분수꼴 나오면 똑같아. 통분해 주시면 됩니다. 알파 베타분의 베타 더하기 알파니까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로 바꿔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돼가지고 2분의 3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고요. 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어떻게 할까요? 자, 얘는 당연히 알파 더하기 베타를 제곱을 해주고 알파 베타를 뺄 건데 몇 개 빼야 돼? 2개 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를 제곱해주면 여기에 9가 나오고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 플러스 4가 되니까 요거 답은 13이다. 이렇게 다 구해주실 수 있겠죠. 어렵지 않지?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241번. 자, 여기서는 2차 방정식인데 x제곱 계수가 지금처럼 1이 아닌 상황에서는 그냥 3으로 나눠서 새로운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분의 1을 쓰거나 혹은 문제 풀 때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분의 합은 그냥 2가 되는 거고요. 2가 되는 거고 두 분의 곱은 그냥 3분의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거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한 다음에 알파 베타를 또 빼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이렇게 두 문자짜리 대칭식은 합과 곱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라고 했어요. 자, 요거를 제곱하게 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나오고요. 가운데 알파 베타가 연호에 몇 개 나오지? 알파 베타 몇 개 나와? 이거 전개했을 때 2개 나오겠죠? 몇 개 빼야 돼요? 2개 빼야 돼요? 네, 3개 빼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 집어 넣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그리고 알파 베타가 3분의 2니까 여기다 넣었을 때 빼기 2가 돼서 요 값은 2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할 때에는 자, 알파 베타로 통분했을 때 여기는 베타 베타 여기 알파 곱해지면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또 구하려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알파 베타를 2개를 빼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여기다 계산을 해봅시다. 알파 베타는 3분의 2가 되고요. 그리고 요거 제곱이 4 빼기 3분의 4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런 번분수 계산할 때
통분하고 요거 이렇게밖에 할 줄 모르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요. 얘들아 모든 분수는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거 곱했을 때 성립해 안 해? 성립해. 분모 분자에 3 그냥 곱해주세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죠? 분모는 2가 되죠. 분자는 12 빼기 4 얼마야?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4가 되겠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번분수꼴 만드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들어줬을 때 적절한 숫자 곱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지? 예원아 보고 있지? 안 보고 있지? 돌려. 자, 242번. 자, 다음 두 수를 근으로 하면서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자 원래 여기 교재 의도는 이겁니다. x제곱이 1이니까 x마사 x마유 요거를 전개, 요게 이제 원래 의도인데, 자, 우리는 근각의수의 관계를 교재 개념이랑 조금 다르게 간다고 했죠. x제곱 개수가 1일 때는 마이너스와 플러스 곱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합이 10이고 곱이 24이기 때문에 어떻게 쓸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4는 0이라고 바로 쓸 거예요. 자, 요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요런 것들이야 뭐 전개하는 게 어렵진 않지만 얘 같은 경우에 의도대로 쓰자면 x마일 플러스 루트 요런 전개를 해야 돼요.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좀 귀찮잖아, 그치? 요런 거를 이제 전개하는 거가 좀 번거롭기 때문에 요런 상황도 우리 똑같이 합과 곱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두근의 합은 2고요. 두근의 곱은 1 빼기 5가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잖아. 그래서 요거를 딱 요건 써놔야 돼. 근데 요거는 합과 곱은 문제에서 자주 쓰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써놓고 문제에서 메모를 해놓고 이걸 눈으로 보고 하세요. 암산하지 말고. 나중에 연습이 되면 자동으로 암산이 될 겁니다. 오늘 처음 배우는 거니까 일단 요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2번, 4번을 한번 각각 계산을 해볼게요. 에어컨이 좀 약한데. 한번 구해보세요. 2번, 4번. 민준이 이해됐어? 응. 구했어? 자, 답만 한번 체크해 봅시다. 합이 3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곱이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0은 0 써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합이 6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곱이 9 더하기 1 해서 10이기 때문에 플러스 10은 0 해주면 되겠고, 특히 선생님이 편례곱은 하차 공식이 아니라 편례곱 자체를 외워달라고 했어요. 부수,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이라고. 그거 헷갈린 친구들은 연습 다시 해주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43번. 자, 요거 이제 인수분해를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쟤는 인수분해가 일반적으로는 안 되는 녀석이죠. 근데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라는 거는 그냥 근해 공식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x마 알파, x마 베타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즉 복소수 범위로 인수분해 하라는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그 근공을 써서 구한 알파 베타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세요.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저 인수분해 안 되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저기서 근해 공식 썼을 때 나오는 게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12가 되면 여기가 13이 돼요. 그러니까 얘를 복소수 범위로 인수분해하라는 거는 x 빼기 2분의 1 더하기 루트 13 x 빼기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3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는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요거 0이라고 했을 때 x제곱이 마이너스 9니까 x가 3i랑 마이너스 3i 이렇게 두 개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3i. 그럼 이건 분해 공식을 굳이 안 쓰더라도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x 빼기 3i x 더하기 3i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소수 범위 인수분해하라는 건 어떻게든 근을 구해라. 근데 대부분 인수분해 안 되기 때문에 근해 공식 써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근해 공식을 여기다 쓰라고 하면 못 쓰는 친구들도 있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9는 0에서 근해 공식 쓸 때는 a는 1, b는 0, c는 9인 거잖아. 그냥 요거 집어넣어서 근해 공식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2분의 루트 36 i예요. 루트가 36이니까. 그럼 얘가 2분의 6 i가 되면서 3i가 되는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었죠. 그래서 근해 공식으로도 이렇게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0도 어떻게 보면 짝수야, 그치? 얘가 짝수기 때문에 짝수근해 공식을 써주게 되면 1분의 마이너스 b땡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땡의 제곱 빼기 ac 이렇게 되면서 루트 9i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시면은 1마 3i 조금 더 간결한 버전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런 상황에서도 우리 근해 공식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쓸 필요는 없지만. 자, 필수 9번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알파 베타를 두근이라고 했을 때 요거를 계산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요런 문제들 결국은 알파랑 베타를 각각 구해서 집어넣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엄청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요런 문제들은 언제나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미리 구해놓고 얘네를 이용해서 곱셈 공식 변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용이 쓰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합과곱을 바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일단은 근각의 세관계 무조건 이렇게 연습할 거야. x제곱 계수가 1이 아니라 2기 때문에 2로 나눠서 x제곱 마이 x 마 2분의 1을 0으로 생각을 해주면 아, 두근의 합은 2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다. 이렇게 일단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한번 할게요. 요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알파 베타를 몇 번 빼야 되냐면은 4번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알파 베타를 4번 빼야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4 빼기 2니까 요거의 답은 2가 되겠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를 세제곱을 해준 다음에 빼기 3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게 다 외워져 있어야 돼. 자, 그럼 이거 계산했을 때 앞에는 8이고 넣어서 플러스가 되면서 플러스 3 되죠. 그러니까 이 답은 11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형태는 뭐냐면은 전개를 해달라는 거예요. 요거 전개하면 알파 베타 나오고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나오고요. 근데 그거를 마이너스로 묶으면 합을 또 이용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상수항으로 1 다시 나오니까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계산을 할 때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 되고요. 요거를 계산하면은 2분의 1 빼기 1 2분의
마삼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자 분수꼴 나오면 그냥 다 똑같아. 통분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통분해 주시면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로 통분이 될 거고요. 그랬을 때 자 여기다가는 베타 플러스 1을 여기다가는 알파 플러스 1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베타 플러스 1 곱해지면서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가 나오고요. 이렇게 곱해지면서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한 번 더 합과 곱을 이용하기 좋은 형태로 정리해 줄 건데, 일단 분자는 너무 쉽네요. 2 알파 베타에다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로 바꿔줄 수 있겠고, 분모 같은 경우에는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데, 자 분자는 2 알파 베타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2 돼서 분자는 일단 1이 되고요. 자 분모 같은 경우에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에 알파 플러스 베타 2의 1이니까 일단은 3 빼기 2분의 1이라고 먼저 적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번분수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지금 2씩 곱해주면 적절하겠네. 그럼 분모는 6 빼기 1이니까 5가 되고 분자는 2가 돼서 5분의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번분수 계산을 할 때 얘들아 우리 공식이 이런 게 있었어. A분의 B, C분의 D 이렇게 곱해서 BC분의 더라, AD분의 더라 이제 맨날 헷갈려 주면서 뭐죠? BC분의 AD 이게 맞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얘를 통분을 해서 다시 곱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냥 한 번에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번분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거는 어떤 게 맞는지 헷갈리는 친구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3분의 2분의 5분의 1이 있으면 사실은 이렇게 곱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사자식인 거고, 지금 얘가 번분수인 이유는 얘랑 얘 때문이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15씩 곱하는 거예요. 15. 그럼 어떻게 돼? 15씩 곱하면 여기는 이제 3이 되고 있어. 분자는. 분모는 요거 3 약분되면 5랑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분의 3. 사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렇게 곱하는 게 아니고 원래 원리는 이겁니다. 여기 있는 A랑 C가 없어지도록 A, C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분모 분자에 A, C를 곱해주면 여기서는 C가 지워지면서 AD가 되는 거고 A가 지워지면서 BC가 되는 거죠. 이 원리를 잘 써주는 게 훨씬 편해요. 번분수 구할 때. 통분해서 한다가 아니라 그냥 이 상황에서 한 번에 필요한 곳에서 만들자. 이렇게 해주는 거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유형 한번 해봤고요. 오늘 총 6가지 있는데 천천히 해볼게요. 필수 10번. 자, 지금 여기에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에 두 근이 마이너스 4랑 2인데 그냥 근 두 개 나오면 우리 습관적으로 합과 곱을 구해주는 겁니다. 합은 마이너스 2고 곱은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a가 2고 b가 마이너스 8인 거를 알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연습이 많이 되면 합이 마이너스이니까 a가 2겠고 곱이 마이너스 8이니까 b가 막 8이겠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갖다가 요 밑에 있는 방정식에서 또 두 분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요 방정식이 어떻게 변하냐면 a가 2니까 2x제곱, 자 a 플러스 b 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은 0이에요. 자 요거 x제곱 빼기 3x 빼기 4랑 같고요. 인수분해가 되니까 x 마사랑 x 플러스 1로 만든 다음에 두 분이 4랑 마이너스 1이어서 그거의 합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뭘 해볼 수 있어. 우리가 요 방정식 만들었어. a, b의 숫자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요거를 보니까 그냥 두 분의 합이 3이야.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4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두 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그냥
3이다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저거 만든 다음에 항상 x제곱에서 1일 때 생각하는 습관으로 바꿔서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2번 문제 해볼 건데 2번 문제 해볼 건데 좀 지울게요. 자, 2번은 이제 x제곱 빼기 ax 플러스 b는 0의 두분이 알파 베타고 잠깐만요. 자, 요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고 저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자,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면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죠. 근으로 보고 개수로 보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a가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인 거야. 너가 마이너스 a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두근의 곱 알파 베타가 개수로 보면 b고 근으로 보면은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개수로 보고 근으로 보고. 그러면 너는 b인 거야. 근데 요 마이너스 a랑 b가 누구래요? 또 다시 두근이래요. 누구의 두근? 요 방정식의 두근이 한 근은 마이너스 a고 다른 근은 b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또 다시 뭐 하면 되냐면, 지은아 뭐 하면 되냐면, 개수로 보고, 자, 개수로 봐. 개수로 보면 합이 얼마야? a 플러스 1이죠? 근으로 보면 합이 얼마야? 마이 플러스 1인 거죠. 또 여기 똑같아. 개수로 보면 2죠. 근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ab죠.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요거 정리를 해봤을 때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일단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2, 2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대입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연립을 잘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이제 b가 2a 플러스 1이니까 요거를 여기 위에다가 대입을 해줄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2a 플러스 1은 2a 제곱 더하기 a는 어떻게 하면 되죠? 나 여기 정도. 알파 플러스 베타가 A입니다.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A여서 요 방정식의 두근이 A랑 B가 되겠어요. 그러면 두근의 합은 A 플러스 B, 두근의 곱은 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A가 지워지기 때문에 B가 1이 먼저 나오고요. 곱해서 2가 돼야 되니까 A도 2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근각의 관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이 졸린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준 데까지 그 필수랑 그 밑에 있는 확인 체크 한 문제씩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